전도사가 된 대구 칠성파 두목 일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주먹 하나로 이름을 날리던 조직폭력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여인의 눈물과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철이와 순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부 칠성파 두목 영철의 전성시대 1970년대 대구 칠성동 일대를 주름잡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칠성파 두목 영철. 키 180의 건장한 체격,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주눅들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대구 시내 유흥가에서 영철이 이름 석자만 되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철이 형님이 오신다. 이 한마디면 술집은 조용해지고 시비 붙던 패거리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 영철이었습니다. 당시 칠성파는 대구에서 손꼽히는 조직이었고 영철은 그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생활이 오래갈 리 없습니다. 그절로 피신하다. 20살 청년 영철. 군대에 가기 직전에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라이벌 조직과의 싸움에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고 영철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팔공산 자락의 한 절로 숨어들었습니다. 스님, 며칠만 숨겨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주지 스님은 험상궂은 영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들어오게. 하지만 여기서 놀고 먹을 생각은 말게. 그렇게 영철은 절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절에는 특이하게도 서울에서 내려온 고시 준비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조용한 곳에서 공부에만 매진하려는 젊은이들이었죠. 영철은 그들의 심부름을 하며 절에서 생활했습니다. 영철아, 이거 좀 시내 가서 복사해 줄래? 형님, 이 책 좀 서점에서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철은 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김형이라는 사람과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영철아, 너는 머리도 좋은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사니? 김형의 말에 영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저 같은 놈이 뭐래요? 이미 손에 피를 묻혔는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아직 젊지 않나. 그런 대화들이 영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을 심어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군대, 그리고 군형무소. 3개월쯤 지났을까요? 경찰의 수사가 잦아들자 영철은 절을 나와 군에 입대했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영철은 영철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부대 안에서 고참과 싸움이 붙어 상대방에게 큰 부상을 입혔고 영철은 군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X끼가 감히 선임을 건드려? 너 X됐다? 하지만 영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답게 주먹 하나는 확실했으니까요. 군형무소 독방.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영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절에서 김형님이 했던 말이 맞았어. 내가 바보였어. 운명적인 재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군형무소에 군검찰 장교가 시찰을 나왔습니다. 신임 군검찰관이 부임해서 형무소를 둘러보는 거였죠. 영철은 무심코 철창 사이로 그 장교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설마
그 군검찰관도 영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철아, 너 영철이 맞지? 놀랍게도 그는 절에서 함께 지냈던 김형이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거였죠. 형님이 어떻게?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제대로 살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무슨 꼴이야? 김형은 화가 나면서도 영철이 반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김형은 영철을 각별히 챙겨주었습니다. 형무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주었고 영철을 자주 면담하며 바른 길로 가라고 타일렀습니다. 영철아, 제대하면 제대로 살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알았지? 예,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철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대하면 난 뭘 해야 하지?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야 하나? 2부 첫 번째 결혼과 좌절. 군 제대 후 군대를 제대한 영철은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조직 형님들이 반겼습니다. 영철아, 잘 갔다 왔다. 우리 영철이 또 일 좀 해야지. 하지만 영철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군형무소에서 김형이 해준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래도 영철은 조직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길을 몰랐으니까요. 첫 결혼. 26살 영철은 결혼을 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술집을 하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미인은 아니었지만 순하고 착한 여자였죠. 영철아, 이제 결혼도 했으니 조직 생활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 해야 하지 않겠니?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쉽게 조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있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아들, 둘째 아들. 다행히 가정은 평온했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고 2년 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영철을 보고 까르르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그럴 때만큼은 영철도 행복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조직 생활이 몸에 배어버린 영철은 자꾸 옛날 버릇이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 술을 마시면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제발 술 좀 그만 마셔요. 애들이 무서워해요. 닥쳐.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뭐라고 짓거려. 와장창. 집안의 그릇들이 깨지고 아내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벌벌 떨며 울었습니다. 결국 5년 만에 결혼 생활은 파탄났습니다. 영철 씨, 이혼합시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래, 알았어. 영철은 허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내가 데려갔습니다. 영철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수도 없었습니다. 방탕한 생활. 이혼 후 영철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술, 도박, 여자. 영철아, 이러다 너 죽는다. 정신 좀 차려라. 조직 형님들마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귀를 막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30 중반의 영철은 이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살 결심. 어느 가을날 새벽, 영철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영철은 약국에서 농약을 샀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는 팔공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식이 먼저 갑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은 영철. 손에는 농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부 운명의 신문 한 장. 우연히 발견한 신문. 바람이 불었습니다.
스산한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며 산소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신문 한 장이 영철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영철은 무심코 그 신문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문 지역면에 실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8세 새마을 지도자, 마을을 바꾸다. 경북 영덕군 농촌 마을의 기적, 고졸 여성이 만들어낸 변화. 기사 옆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맑은 눈동자, 수줍은 듯 하면서도 당당한 미소. 이 사람. 영철은 넋을 잃고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검정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시골 마을 회관 같았고 여성 옆에는 새마을 부녀회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영철은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내용. 영철은 기사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영덕군 오우면 오우리. 인구 2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농촌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올해 18세의 여성 새마을 지도자 박순자 씨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 씨는 마을로 돌아와 곧바로 새마을 운동에 뛰어들었다.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박 씨는 부녀회를 조직하고 마을 공동 작업을 주도하며 놀라운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박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고 젊은이들을 모아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순자가 우리 마을의 희망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며 신앙의 힘을 강조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도 활동하는 박 씨는 18세 새마을 지도자, 주일학교 교사. 영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의 변화.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농약을 마시고 죽으려던 영철이었는데 그 신문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순자의 미소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 맑은 눈빛, 그 순수한 미소가 영철의 더럽혀진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영철은 손에 들고 있던 농약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니야. 죽으면 안 돼. 저 사람을 만나봐야 해. 그 결심. 영철은 산소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식이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 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영철은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죽으러 올라갔던 산을 살기 위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영덕으로 향하다. 대구로 돌아온 영철은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덕, 경북 영덕군. 지도를 펼쳐서 영덕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대구에서 영덕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일단 가자. 무조건 가서 만나보자. 영철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아보자. 다음 날 새벽 영철은 버스를 타고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사부 순자의 아픈 과거 12분. 순자의 어린 시절. 영철이 찾아가려는 그 여성 박순자. 순자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포항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기잡이를 하는 가난한 어부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순자야, 미역 좀 뜯어다 팔아야겠다. 엄마 따라올래? 네, 엄마. 어린 순자는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 미역을 뜯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지만 엄마 아빠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 순자가 12살 되던 해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가셨습니다. 순자야, 아빠가 어머니는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앉은 순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빠, 왜 가셨어요? 저 혼자 엄마를 어떻게 돌봐요? 그날 이후 순자의 인생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순자를 키웠습니다. 순자야, 엄마가 이번 달 일당을 받으면 너 예쁜 옷 하나 사줄게.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이 옷이 좋아요. 순자는 어머니의 고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나 조숙한 아이였습니다. 교회와의 만남. 그런 순자에게 한 가닥 빛이 있었습니다. 마을 교회였습니다. 순자야, 교회에 나오지 않을래? 여기 오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 집 근처 교회의 전도사님이 순자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빵과 우유 때문에 교회에 나갔던 순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순자를 보며 교회 사람들은 모두 대견해했습니다. 저 아이는 크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오빠의 집으로. 순자가 1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습니다. 엄마.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보며 순자는 울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엄마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 하는데.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때 멀리 대구에 사는 순자의 오빠 어머니의 조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모, 제가 순자를 데려가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순자도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좋잖아요. 그래. 그럼 순자를 부탁한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대구로. 순자는 오빠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구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오빠는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고 공장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여기가 내 방이다. 불편하더라도 참아라. 네, 오빠. 감사합니다. 순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오빠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집안일을 하며 오빠를 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악몽 같은 밤. 하지만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오빠가 순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자니? 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자는 이상한 느낌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빠가 왜? 순자야, 미안하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순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이럴 수 없어요.
왜 이러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야. 절망. 다음 날 새벽. 순자는 몸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순자였는데 그것도 친오빠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지만 순자는 강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를 생각해야 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고향으로 돌아오다. 순자는 그날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야, 왜 벌써 왔니? 오빠한테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순자는 어머니에게 그날 밤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어머니는 그 오빠를 친자식처럼 아꼈으니까요. 엄마,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일하면서 엄마 모실게요. 그래. 우리 착한 순자. 고향으로 돌아와 새마을 지도자가 되다. 고향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순자는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우리 마을 새마을 지도자를 맡아주면 안 되겠니? 저요? 제가 아직 어린데.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마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렇게 순자는 18세의 나이에 마을 새마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더럽혀진 몸인데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되는 걸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부 운명적인 만남. 영철, 순자의 집을 찾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영덕에 도착한 영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순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박순자 씨 댁이 어디죠? 아, 순자네. 저기 저 집이야. 근데 누구신데? 아, 친척입니다. 영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순자의 집은 작고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말리고 있었고 장독대가 햇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철이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첫 만남. 집안에서 순자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순자 양을 만나러 왔는데요. 순자를?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순자가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순자와 영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철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신문 사진으로 봤던 그 여자.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맑은 눈동자, 그리고 수줍은 미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영철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영철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눈빛이 아무리 단정한 옷을 입고 있어도 영철의 험상궂은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구애의 시작. 순자 양, 저는 신문에서 당신의 기사를 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신문요? 네.
당신이 이 어린 나이에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철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영철이 그저 수상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순자 양,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청혼에 순자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진심입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기요. 저희는 처음 만났잖아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거절. 어머니, 이분 좀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철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제 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우리 순자는 교회 다니는 아이야. 당신은 교회 다녀? 저도 다니겠습니다. 영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회는커녕 절에도 제대로 다녀본 적 없는 영철이었으니까요. 집요한 구애. 그날 이후 영철은 정말로 매일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 양, 오늘도 왔습니다. 저리 가세요. 저는 싫다고 했잖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대구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순자한테 홀딱 반했나 봐. 근데 인상이 안 좋아요. 시간 제약으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제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